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을 때, 꿈꿔왔던 직장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 오랫동안 노력했던 일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그런 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진 적 말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Think Different 철학을 통해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천재가 어떻게 인생 최대의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5년 5월 실리콘밸리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30살이었던 잡스에게 이는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이 직접 영입한 CEO 존 스컬리에 의해 축출당한 것입니다. 잡스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인생의 초점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당시 잡스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그를 몰락한 천재, 실패한 CEO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애플은 그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몇 달간의 방황 후 잡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성공자라는 무거운 짐은 다시 초심자가 되는 가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확신이 줄어들었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 중 하나로 들어가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실패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잡스는 실패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좌절이 아니라 해방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성공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자신이 실패를 통해 다시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후 잡스는 11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두 개의 새로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 회사인 넥스트였고 다른 하나는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였습니다. 넥스트에서 잡스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비록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 시기에 개발한 기술과 철학은 훗날 맥 OS, X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잡스가 이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픽사에서의 경험은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잡스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완전한 초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존 레시터와 같은 천재 애니메이터들로부터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배웠고 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의 잡스는 애플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인내심 있고 더 협력적이며 더 깊이 생각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실패의 쓰라림을 맛본 그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도 귀 기울이게 되었고 완벽주의는 유지하면서도 독서는 버리게 되었습니다. 1995년 픽사의 첫 작품인 토이스토리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흥행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픽사가 상장되면서 잡스는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애플에서 쫓겨난 후 애플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1997년에 일어났습니다. 파산 직전에 몰린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면서 잡스가 12년 만에 애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임시 CEO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잡스는 1985년에 애플을 떠났던 그 잡스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플로 돌아와서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차례로 선보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그가 1985년에 애플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혁신들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잡스 자신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약은 쓰디스럽지만 환자에게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를 피해야 할 것, 숨겨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잡스는 실패를 최고의 스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주고 겸손함을 가르쳐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심자의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잡스는 성공의 무게에서 벗어나 다시 초심자가 되었을 때 가장 창조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후에는 그 성취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 즉 초심자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점들이 연결되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당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던 애플에서의 축출이 결국 그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넥스트에서의 경험, 픽사에서의 학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숙함이 모두 연결되어 애플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망칠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포기하고 안전한 길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잡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직장에서 실패한 프로젝트를 담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 경험이 어떻게 다음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는 도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실패가 주는 값진 교훈들이 다음 도전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학업에서 좌절을 겪었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잡스처럼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직진하는 길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잡스처럼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시도한 방법입니다.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지만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방법이 그 시점에서는 맞지 않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서 구체적인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막연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세요. 잡스는 애플에서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의 문제점을 깨달았고, 이를 넥스트와 픽사에서 개선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 후의 공백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잡스에게는 11년의 광야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그의 두 번째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멈춰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잡스는 애플을 떠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도 도전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이 그의 창의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 후에는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잡스는 당장의 실패에 매몰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점들을 연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히 야망을 잃지 말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Stay hungry는 성공에 안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큰 성취를 이뤘더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욕구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잡스는 애플로 돌아온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했습니다. 아이폰으로 성공했을 때도 아이패드를 개발했고 아이패드로 성공했을 때도 새로운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Stay foolish는 세상의 상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잡스가 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한 것도 휴대폰 시장에 도전한 것도 당시에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음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서 얻은 지혜가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fail fast, learn fast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는 실패를 숨기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빨리 학습하고 성장하라는 철학입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고 제프 베조스도 수많은 사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한국의 성공한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의 이해진 회장도 초기에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도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실패를 끝으로 여기면 정말 끝이 되지만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면 더 큰 기회가 열립니다. 잡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당신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세요. 이 말은 인생의 가혹함을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실패의 충격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신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한다면 그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은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또한 실패는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성공만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고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잡스도 실패를 경험한 후 더 인간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근에 경험한 실패나 좌절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실패가 나를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도전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스티브 잡스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좌절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 갈망하고 계속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실패가 가장 큰 성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